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한미와 OCI 그룹 간의 통합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형제 측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자, 한미 OCI 통합 무산, 장차남의 완승, 남은 과제는 경영 정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종훈 형제 측이 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 6명의 선임안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합병에 찬성하는 일단 모녀 측의 의견이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OCI 그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 형제 측이 올린 이사 5명의 선임, 주주 제안을 놓고 표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 결과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녀 측의 6명의 이사 후보자들 앞서 말씀드렸죠. 이쪽은 전원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형제 측이 주주 제안한 신규 이사 5명이 있죠. 이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합병까지 무산이 되게 됐는데요. 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9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5명이 새로 선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형제 측입니다. 자, 그래서 OCI 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형제 측 인사가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통합도 결국은 무산되게 됐습니다. 이전에 살펴드렸던 것처럼 당초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 모녀 측과 형제 측의 지분율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동국 한양금일 회장이 형제 측으로 가면서 기울었다가 이 국민연금에서 다시 모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팽팽하게 바뀌었죠. 결국은 소액주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드리면요. 통합의 승패의 핵심 키는 20.5%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이 쥐게 됐고 이들은 임종윤, 종훈 형제로 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로 지금 쪼개진 그룹의 경영 안정화가 향후 다음 과제로 남게 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움직임,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신중하게 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주요 대기업들의 사회이사와 관련한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원래 사회이사라고 하면요, 경영과 무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경영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회이사들의 연봉만 자꾸 높아지고 이 역할이 거수기로 전락했다. 바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도표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전문으로 하는 한국 CXO 연구소의 이 조사 결과인데요. 주요 300대 기업 중에 사회이사의 평균 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위는 삼성전자로 드러났습니다. 2억 3,300만 원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그리고 삼성물산도 있고요.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부터 LG전자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에 오른 기업들 사회이사의 평균 보수가 모두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서 추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 원을 넘게 받는 사회이사만 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2곳 이상에서 이런 기업에서 겸직을 하는 사회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시들을 몇 명 들어보도록 하죠.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보수로 2억 9,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억 700, HD 현대건설기기에서 8,600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박진회 전 한국시티은행장은 2억 6,800만 원의 사회이사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SK이노베이션에서 1억 8,300, 삼성화재에서 8,500만 원 받고 있고요. 최우석 고려대 회계학 교수는 2억 4,300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1억 8,300 받고 있고요. DL에서 6천만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이에 따른 지적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회이사들의 거수기 논란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죠.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요 대기업의 90%는 사회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보리와 기권을 포함한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까지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표주자 현대차 그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바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29일 현지 시간이죠. 열흘간 미국 뉴욕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물론이고요. 기아와 제네시스 모두 부스를 꾸려서 신차를 정말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 바로 이전에는 주요 모터쇼에 참석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마저 보실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세계 4대 모터쇼로 불리는 뮌헨 IAA, 제네바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도쿄 모터쇼에 모두 불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전략시장에서는 열심히 참가를 또 하고 있죠. 전략시장에서 열리는 모터쇼는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입니다. 중국 상하이와 청두 모터쇼,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쇼 등에는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량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점유율을 올려야 하는 국가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뉴욕 오토쇼에 참가하는 것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다가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도 최대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미국에서 165만 2,821대를 판매해서 4위 자리에 올랐고요. 미국 전기차로만 좁혀서 보면 테슬라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해서 6만 9,175대를 판매했죠. 역대 최다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뉴욕 오토쇼를 계기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로 승부수까지 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도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들을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셔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